안녕하세요.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. 오늘은 모기지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모기지를 새로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저도 내용을 좀 봐야 되고 내용을 본 김에 그 내용을 좀 이제 정리를 해서 이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뒤에 강아지가 보이네요. 이 모기지에서는 이제 이 모기지 컬큘레이터랑 그 뎁 서비스 컬큘레이터가 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에요. 그 이제 모기지 컬큘레이터는 집값을 할부로 얼마큼 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. 근데 이 뎁 서비스 컬큘레이터는 내 수입에 대비해서 이 집값이 어느 정도인지 좀 이렇게 과도한 부분을 차지를 하는지 아니면 좀 이렇게 적당한지를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뒤에 내용을 보면서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집을 하나 좀 이렇게 정하고 가야 돼서 이 리얼터.ca에 들어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미 선정을 해놨는데 저는 맥스 프라이스를 20만으로 잡았고 그리고 필터에서 하우스로 잡았어요. 이제 보통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이 집을 찾게끔 되면 아파트먼트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모바일홈도 나오는 거라서 하우스로 필터를 설정을 하고 20만 불 이하로 잡았습니다. 더 저렴하면 좋으니까 이제 10만 불 이하로도 잡아볼 수가 있고요. 근데 이 매물이 너무 없어요. 그 20만 불로 했을 때 그나마 매물이 조금 이제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서 미리 선정을 해놓은 집이 하나가 있습니다. 이 전체적인 조건이 조금 이제 괜찮은 것 같아서 이 집을 선정을 했는데 18만 4,900의 호스팅 가격이고요. 이 디스카운트를 아무래도 들어가겠지만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대도시에서는 한 최대 한 10,000불에서 20,000불 정도의 그 협상이 보통이에요. 그 정도가 보통이라서 한 그 정도 선에서 기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3베드의 원베스 하우스인데 이제 1954년도에 지어져 있고 레노베이션이 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. 사진을 보면 이 집에 관한 설명은 이렇게 쭉 여기 이렇게 디스크립션이 있고 애뉴얼 프로퍼티 텍스가 1474불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사진을 좀 이제 보면 사진을 봐야 조금 이제 좀 더 감이 잘 잡히죠. 주방은 조금 이제 작은 것 같고 뭐 집도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좀 깔끔하게 레노가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뒤에 펜스도 잘 되어 있고 아무튼 이렇습니다. 그래서 이 집을 기준으로 모기지 컬큘레이션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컬큘레이터가 있죠. 그 리얼터.ca에서 하이라이트가 있고 이 밑에 이렇게 집에 관한 설명들이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이쪽에 컬큘레이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컬큘레이터의 내용을 보면 에스킨 프라이스가 18만 4,900인데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디스카운트를 조금 이제 해가지고 뭐 17만 4,900에 산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서 숫자를 약간 바꿔줄 수가 있어요. 이렇게 가정이에요. 가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죠. 만약에 5%의 다운 페이먼트를 하게끔 되면 모기지 인슈런스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고 이 비용은 모기지에 합쳐져요. 뭐 그러다 보니까 774불이 나옵니다. 그런데 20%의 다운 페이먼트를 하게끔 되면 모기지 전체 금액도 조금 이제 줄어들고 그리고 모기지 인슈런스에 대한 비용도 0이 되는 거라서 한 달에 한 150불인데 한 달에 150불씩 25년이라고 하면 꽤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. 이 어멀리제이션 페리어드는 25년으로 잡았고요. 모기지 레이트는 2.5%로 잡았습니다. 이
모기지 레이트는 나중에 바뀔 수가 있어요. 바뀔 수가 있는데 어, 이 약간 바뀌는 정도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. 그래가지고 어, 일단 지금은 임의의 숫자를 잡아서 이 대략적인 값을 얻어내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임의로 2.5%의 약간 좀 이렇게 기본 평균적인 값을 지금 잡았습니다. 변동으로 하게끔 되면 조금 이제 낮아질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이 밑에 익스펜스들도 나오고요. 어쨌든 어멀리제이션 스케줄이 여기 나오는데 이 밸런스가 차츰 이렇게 내려가죠. 그런데 요 인터레스트 부분이 처음 5년에는 가장 많아요.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5년에 가장 적은데 그 뭐냐. 그래서 처음 5년에 이 집을 예를 들 경우에 이 원리금 상환은 26,546불이 되겠고요. 인터레스트 페이드는 19,900불이 되겠습니다. 만약에 제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누가 이 처음부터 이 부동산 투자나 이 자신의 집을 산다거나 할 때는 조금 이제 저렴한 집 중에서 선택을 하기를 좀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. 제가 한다라고 해도 마찬가지고요. 이게 은행에서 이제 처음에 5년 동안의 인터레스트가 좀 높은데 이 25년 동안 보통 이렇게 다 가져가는 다 끌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. 뭐 더 좋은 집으로 간다든지 뭐 이사를 간다든지 그래서 집을 팔고 새로 사게끔 되는 과정을 거치게끔 되죠. 뭐 그러다 보면 더 좋은 집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요. 뭐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5년 동안 이자를 좀 많이 냈죠. 이자를 꽤 많이 냈는데 그 이제 이 나한테 있어서 이 모기지 전체 25년 중에 마지막 5년이 가장 꿀 빠는 시기인데 그런데 이제 처음 5년을 버티고 이제 팔고 넘어간다. 뭐 시세 차익이 일어났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. 뭐 이래저래 그 리얼터 비용 내고 변호사 비용 내고 나한테 남는 게 없다. 오히려 적자다. 이러면은 은행만 좋은 일을 시키게끔 된 거죠. 아니, 저 같은 경우에도 제 뒤에 그 고양이랑 강아지들이 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네요. 뭐 어찌되었든 이제 집값이 나왔고 계산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여기에서 계산을 할 때는 그 184,900을 넣어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다운 페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20%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는데 이 계산기를 미리 틀어놨으니까 184,900에 20%니까 36,980입니다. 그래서 그 값을 넣어주면 36,980 25년이고요. 그리고 여기에서 모기지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5.25를 넣어줄게요. 그럼 왜 갑자기 터무니없게 5.25냐? 이거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. 그 이제 이 레이터 헙이라는 웹사이트에서 찾은 내용인데 이 설명이 조금 이제 잘 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
모든 모기지 론에 적용이 되고, 그리고 이 모기지를 신청할 때 이제 약정 이자율이 제공이 되는데, 이제 보통은 이제 낮은 편이죠. 그런데 이제 모기지 기간 동안에 모기지 이자율이 오르더라도 모기지를 상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5.25%를 넣는다라고 해요. 캐나다 은행 적용률이라고 한국어로 만약에 번역을 하게끔 되면 그렇게 나오는데, 이거는 그 정부에서 정한 거라서 이렇게 해서 그 대출을 해 줘라라고 정한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이 퍼센티지를 넣어야 돼요.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할 경우에 881분인데 실제보다는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죠. 아까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가 이제 627불에 되는데, 그런데 지금 현재 881불로 나와가지고 이 가격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그 모기지가 얼만큼 나오는지는 알겠고, 이제 내 수입으로 그 이 모기지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,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해도 이게 은행에서 그렇게 어그리를 해줘야 돼요. 그 은행에서 어떻게 어그리를 해주냐, GDS, TDS를 따져봅니다. 그래서 이 GDS, TDS를 따지기 위해서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애니얼 하우스홀드 인컴을 54,630불로 잡았는데,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, 그 어벨리지 하우스홀드 인컴 포 2021년인데 그 뭐냐, 근데 이게 이거 1인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, 뭐 어찌되었든 어벨리지 위클리 웨이지 같은 경우에 캐나다가 1,050불이에요. 그 이거 1인이죠, 1인. 보통. 그래서 1년으로 환산을 하면은 이제 54,630불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 숫자를 넣었는데, 제가 이걸 역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대충 시급이 26불로 일주일에 40시간을 일을 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 나오더라고요. 뭐 대략적으로. 그래서 54,630불을 넣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몬슬리 모기지 페이먼트를 아까 그 받은 숫자 그 881불을 넣어줄게요. 불을 넣고 몬슬리 히팅 익스펜스는 50불을 넣었습니다. 지금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는데, 예전에 제가 할 때는 그 기본값으로 보통 히팅 익스펜스를 50불을 넣었어요. 그리고 이제 몬슬리 프로퍼티 텍스는 리얼터.ca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, 이 집의 경우에 이제 1474불이 나오죠. 그러면 대략적으로 120불 정도를 잡아서 넣어줬습니다. 집집마다 약간씩 달라요. 그 이제 좀 아무래도 비싼 집들은 세금이 더 많이 나가게끔 되죠. 재산세가. 콘도피는 이거 하우스니까 0이고요. 렌탈피나 뭐 다른 기타 비용 안 들어가고요. 그래서 넥스트로 넘어가면 크레딧 카드는 100불을 넣었고요. 비이클 론은 이제 차를 할부로 내가 구입을 하나 가지고 있다, 그런 가정 하에 뭐 160불을 한번 넣어봤습니다. 그래서 컬큘레이션을 하면 이 정도가 나와요. 23%고 29%니까 39%나 44%에서는 한참 못 미치죠. 뭐 그래서 이 정도 하우스홀드 인컴을 가지고는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,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, 내 수입이 이만큼이 안 된다. 그럼 이 숫자를 좀 이제 바꿔볼 수가 있겠죠. 보통 이제 캐나다의 최저임금이 한 15불 정도가 될 거예요. 그럼 15불에 40시간을 곱하면 600불이고요. 그리고 이제 1년은 52주라서 600불 곱하기 52주를
해주게끔 되면 31,200불입니다. 그 이 돈을 가지고 이게 내 임금이다. 1년 임금이다. 라고 가정을 하고 넣어주게끔 되면 그래서 계산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러면은 살짝 넘어요. 이 TDS 같은 경우에는 이 44%를 이렇게 훨씬 넘어가가지고 이게 좀 힘들죠. 이것보다는 수입이 조금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크레딧 카드를 제가 다 갚았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.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비이클 롱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는 일단은 내비로 두겠습니다. 뭐 그런 상태에서 이 인컴을 조금 이제 늘려보도록 할게요. 그 시급을 제가 늘렸어요. 그래가지고 한 18불에 한 40시간을 했다. 그럼 720불인데 그 52주를 하게끔 되니까 37,440불이 나옵니다. 그럼 이걸 가지고 계산을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. 아, 이거 아니죠. 잘못 넣었죠. 이러면은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나오게끔 됩니다. 그래서 이 집의 뭐 최대한의 금액은 뭐 그 필요한 시급의 최대치는 한 16불 이상이면은 이 집이 가능하다. 뭐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내 수입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 37,440불이라고 할게요. 그 상태에서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어느 정도냐? 그러면은 이 몬슬리 모기지 페이먼트의 그 어마운트를 약간씩 변경을 하면서 조금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한 달에 1,000불씩 모기지로 나간다라고 할 때 그럼 거의 최대치에 가깝게 떨어지게끔 되죠. 이 정도 수입이라고 하면. 그러면은 이 모기지 페이먼트가 1,000불이 나오게끔 된다라고 하면 이제 펄체이스 프라이스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나? 그럼 이제 이게 1,000불이 되는 거죠. 이 계산을 조금 이제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다운 페이먼트를 40,000불이라고 하고 200,000불이라고 할 때 이 컬큘레이션을 하면 953불이니까 뭐 대충 210,000불. 예, 그럼 이제 좀 근처로 가죠. 205,000불 정도. 205,000불 정도가 이제 이 정도 시급에 이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모기지 모기지 한도다. 뭐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조건이에요. 이제 다운 페이먼트를 40,000불로 했을 때. 그럼 이제 내가 다운 페이먼트가 조금 이제 적다. 뭐 이러면은 이 숫자를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조금 이제 나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고 한 거예요. 뭐 그래가지고 만약에 은행에서 상담을 받게끔 되면 이게 지금 현재 조건에서 뭐 된다 안 된다를 알려주고 그럼 한도가 어느 정도다라고 알려주는데 그런데 이제 이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은 이제 내가 다운 페이먼트를 좀 더 해야 될지 아니면은 빚을 좀 더 이렇게 빨리 갚는 게 나을지 또는 이제 펄체이스 프라이스를 조금 더 니고시에이션을 해서 좀 더 디스카운트가 가능할 수도 있고요. 그렇게 되면은 가능할 수가 있겠죠. 이 184,900인데 그 이제 빚을 조금 이제 빨리빨리 갚게끔 되면은 이자에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이제 줄어들죠. 그리고 이 돈을
다 갚았을 때 그 라인 오브 크레딧을 통해서 이제 다른 집을 사거나 다른 투자가 또 가능해져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저렴한 집을 샀을 때 이런저런한 이점이 있습니다.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위치도 좀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거를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, 이 다운타운, 사스카툰의 다운타운이랑 굉장히 이렇게 가까이에 위치해 있거든요. 전체적으로 약간 좀 이제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요. 그 GDS랑 TDS에 관해서 좀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. 이제 GDS는 39% 이상이 안 넘도록 하고 있고, TDS는 42%, 44%를 예, 44%를 안 넘게 하고 있습니다. 그 이제 CMHC 웹사이트인데, CMHC는 한국의 LH라고 보시면 돼요. 그 이제 집을 살 때 20% 이하 뭐 5%의 다운 페이먼트만 할 경우에 이제 CMHC나 게너스의 그 홈 인슈런스를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. 뭐 그래가지고 그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해요. 그래가지고 그 보험비를 내가 원하지 않아도 들어가서 이제 모기지에 포함이 되는 건데,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정한 룰이 조금 이제 그 다른 은행에도 그 영향을 미치니까 약간 좀 교과서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자료를 이쪽에서 찾은 거예요. 근데 어찌되었든 이제 GDS 같은 경우에는 집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, 그 필요한 비용, 모기지랑 텍스랑 히트를 넣은 겁니다. 이 비용이 그 나의 1년 인컴의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. 뭐 TDS 같은 경우에는 이제 GDS랑 거의 비슷한데, 아덜 뎁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다. 뭐 자동차 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 이런 보면 그 이제 TDS를 맞추기 위해서도 대출을 받을 때 집을 먼저 받고, 그리고 자동차를 받는 게 이제 자동차를 먼저 받게끔 되면은 그 집을 받을 때 한도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선택지가 조금 이제 줄어들 수가 있죠. 어쨌든 이 GDS랑 TDS는 이 집에 들어가는 비용이, 그리고 그 외에 기타 그 반드시 내야 될 그 대출금들이 수입에 대비해서 몇 퍼센트를 차지를 하는지, 그 집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은 그 모기지랑 텍스랑 히트의 비용은 그 애뉴얼 인컴의 39%를 넘으면 안 된다라고 정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GDS랑 TDS를 따지게끔 됩니다. 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내 수입이 조금 이제 높아서 이제 집이 좀 그 한 60만 불짜리까지 가능하다. 그러면은 그 20%의 다운 페이먼트를 한다라는 조건으로 그 집을 반드시 하나만 사야 될 필요는 없어요. 뭐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뭐 포플렉스를 산다든지, 뭐 집을 뭐 두 채나 세 채를 사서 한 채는 내가 살고 다른 두 채는 에어비앤비나 아니면 뭐 렌트를 준다라든지, 뭐 렌트 도운을 한다든지, 뭐 이런 방법들도 있고요. 뭐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재테크 수단으로서 도움이 많이 되죠. 이제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라는 이야기예요. 그래서 이제 모기지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킬 때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다. 뭐 이런 내용들을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. 감사합니다.